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까요? 학습 활동을 통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원작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볼게요. 자, 먼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복습해보고 넘어갑시다.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70년대 산업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먼저 살펴보면 영희가 일하면서 공장의 조장이 졸고 있는 영희의 팔을 오핀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는 부분이 클로즈업 돼서 보여주고 있었죠. 무리한 밤샘 근무하고 영희가 아침에 돼서야지 집에 왔던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산업화 현실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줬었죠. 산업화가 우선시되던 시대였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인간보다도 기계가 더 중시되는 시대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인간적인 면모가 보였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작품의 전반적인 갈등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개발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고 갈 데도 없는데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개발을 이유로 무허가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함부로 쫓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도시화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가난한 소외계층이 살던 곳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소외계층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바로 난장이가 됐었죠. 자, 이러한 소설의 장치, 드라마의 장치가 1970년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다음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학교 교과서에 있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인물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 부분이 짧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작품 전체적인 거를 참고를 했을 때 우리가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 등장인물의 성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는 난장이로 불리니까 가로 열고 난장이로 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계시죠. 수도 배관공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거 계고장이 나와도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시지는 않는 부분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꾹꾹 참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해주죠.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영수와 영호가 막 다투려고 하자 아버지 계시는데 지금 뭐하는 것들이냐 이러면서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째인 영수는 가난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깊고 되게 차분한 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하려고 들고 그러지는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둘째 영호는 영수나 영희에 비해서는 반항심과 허세가 있다. 우리 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하고 넘어갔었죠. 나 김영호 이런 시시한 일 따위는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허세가 좀 있는 분이다. 그리고 다혈질적이다. 가족이 처한 현실의 모순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다.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안 나왔지만 뒷부분의 줄거리에서 영호가 철거업자한테 찾아가고 투기업자한테 찾아가서 항의하라 하거나 나름대로 이제 싸움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막내딸 영희는 밝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자면 순수한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성격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갈래니까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중요한 소재인 꽃이 나왔었는데 이런 꽃은 우리가 영희가 이렇게 쓰러져 있던 걸 세우는 장면이 있었죠. 자, 황량한 빈터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정리했을 때는 이 난장이의 가족들이 겪은 시련과 고난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옆에 난장이 가족이 겪는 현실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러한 쓰러진 꽃을 영희가 다시 세워서 땅에 묻어줬다라는 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여기 나와 있네요.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로즈업 선생님이랑 많이 봤죠. 클로즈업의 기능과 효과, 영상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을 하는 그 효과, 철거 개고장을 받아든 어머니와 난장이의 그 불안한 표정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핀에 찔린 영희의 작업복에 묻은 빨간 피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철거 개고장이라는 거는 이 난장이 가족한테 시련이라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함으로써 인물들이 지금 갈등이 생길 거다 라고 우리한테 예고를 할 수 있고 또 위기감을 조성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의 걱정하는 모습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러한 심리 상태 또한 파악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 영희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관객들은 상황이 참 비극적이다, 안타깝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과서 106페이지에 있는 문학활동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문학활동하기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다음 소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보자. 우리가 지난번에 잘 배웠던 거예요.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역 이름이 실제 이 지역에 사는 난장이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동네 이름은 반대로 행복하다 이로 행복동이니까 오히려 난장이 가족의 처한 이 현실이 더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한번 답을 볼까요? 난장이 가족이 사는 빈민촌을 말하는 단어다. 네. 낙원이나 행복과는 대조되는 동네인데 이를 단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산업화에 소외된 계층의 빈곤하고 힘든 삶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난장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난장이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왜소한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원만하게 잘 살아나가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죠.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신체적 왜소함을 통해 사회적 왜소함을 나타낸 표현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작품의 씬 넘버 15에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자, 우리 장면 번호 15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영희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조장이 졸고 있는 영희의 팔을 찔렀던 그 장면이에요.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기계가 인간보다 더 중시되는 산업화의 부정적인 면모,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같이 정답을 볼까요? 자, 새벽 3시에도 멈추지 않는 공장의 기계, 이거 새벽 3시에도 일하고 있고,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오핀으로 팔을 찔리는 영희, 그리고 기계가 멈추면 안 된다고 다그치고 잠 깨는 약도 먹고, 자, 이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뭐 한 개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죠? 이런 모습 등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처럼 씬 넘버 15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중요한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마치 도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도구화 이런 것 등을 문제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정리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영상 매체의 표현상의 특징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이번 문제가 좀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그죠? 별표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이번 단원의 목표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은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이다. 소설과 드라마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 말해보자. 그럼 우리 작품을 한번 봐야겠죠? 작품을 한번 봅시다. 자, 형은 이상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 지금 벌써 차이점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극갈래에서는 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내가 어떤 심리인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죠. 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해주고 있네요, 우리한테.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이것도 나의 심리 상태죠, 그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것도 심리 상태네요. 나는 고민하는 이성주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형이겠죠? 기대는 어그러졌다. 형은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때 형이 화를 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이 화가 나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설은.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인물들의 표정들을 통해 인물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 이러한 차이가 있네요. 간접적으로 여기는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답을 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자, 소설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준다. 누가? 서술자가 이러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직접 전달을 해준다. 인물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들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자, 소설 속 안에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드라마를 보면 3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작품 안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대사와 표정,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다음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장면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원작 소설에 없는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이 드라마가 소설을
받아들이면서 재구성한 거죠. 재창작을 한 그러한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재창작을 한 데에는 다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쓰러진 꽃은 부정적인 의미였어. 인물들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 이런 거 시련과 고난을 우리 이겨내보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희망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한번 답을 볼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영희는 자신의 처지와 같이 쓰러진 꽃을 발견했다.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일으켜 세운 뒤에 다시 땅에다 심었어. 이처럼 영희가 쓰러진 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현재의 시련을 딛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드라마 원작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원작 부분 해당되는 부분, 앞부분만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자료에 실어 놓을 건데 한번 차이를 볼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이게 아예 처음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나라는 서술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수예요. 이 서술자가 우리에게 직접 어떤 상황을 서술해주고 있어요. 전달해주고 있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다. 우리 가족은 이렇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서술로. 근데 우리 극갈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그 장면을 그냥 가만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이 판자떼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장면을 보여주면 돼. 이런 차이가 있죠. 서술자가 없고. 그리고 대화를 보니까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하니까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장면도 서술자가 서술을 해주고 있는데 극갈래는 장면에서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평상 위에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 철거 개고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이런 대사가 딱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 철거 개고장이 소설에 직접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소설 안에 장치로서 이렇게 철거 개고장을 직접 보여주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낙원구에서 나왔다. 제목, 재개발 사업구역 및 고지대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 본 김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이 소설은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소설 안에 구성이. 그래서 1은 서술자가 영수예요. 서술자가 영수. 첫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호. 둘째가 나는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형은 이상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한 거 영호죠. 영호. 그리고 3은 영희가 나가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단락이 다 시점이 달라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3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보니까 같이 활동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뀐 노래들도 있구나. 문학이라는 장르가 정말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난송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